이 모텔 팔았던 돈 다 돌려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팔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랑은 이혼이야, 이혼. 네, 이혼하겠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네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박희은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네 자매 중 맏이었어요. 어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희은아, 어서 와. 숙제는 많니? 식당이 바빠서 늦게 끝날 것 같구나. 괜찮아요. 동생들 데리고 집에 먼저 가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큰딸. 엄마가 오늘 맛있는 반찬 해놨으니까 동생들이랑 먼저 먹어. 저희 어머니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지만 저희를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아버지는 공장 관리자로 밤낮 없이 일하셨죠. 희은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니? 네, 아버지. 수학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역시 우리 딸. 앞으로도 꼭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너희 네 자매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해. 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장애를 핑계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셨죠. 경제적으로는 항상 빠듯했지만 우리 자매들은 늘 서로를 아끼며 자랐어요. 특히 둘째 동생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문구 세트 상 받았어. 정말? 축하해.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 이거 막내한테 줄 거야. 연필도 다 떨어졌대. 또 그러네. 네가 받은 건데 넌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구나. 괜찮아. 막내가 좋아하는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저희 네 자매는 부모님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저와 둘째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죠. 30대 초반,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준비 어떻게 할까? 글쎄, 우리 부모님은 좀 특이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스타일이야. 아, 그러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에 보태라고 2천만 원 모아주셨어.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고맙네. 처음에는 남편이 제게 잘해주고 배려심도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다른 모습이 드러났죠. 여보, 이번 달 아이 유치원비가 좀 많이 나왔던데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비싼 유치원에 보내? 더 싼 데 없어. 우리 경제 상황 생각해야지. 경제 상황? 어제 새로 산 골프채는 뭐야? 가격표 봤더니 300만 원이나 하던데. 그건 달라. 이거 없으면 골프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 사업하려면 골프 모임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이 교육비는 아끼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당신은 여자라 사업 세계를 몰라. 내가 잘 벌어야 당신도 편하게 살지. 제가 옷을 사면 또 옷을 사. 옷장에 옷 많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골프채뿐만 아니라 회원권도 몰래 샀더라고요. 비싼 회원권이었는데 은행 내역을 보고 알게 됐죠. 시부모님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돈이 꽤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손주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죠. 희은아, 우리 손자 옷이 작아졌다면서 왜 새 옷을 안 사주니? 어머님, 저번에 친정엄마가 사준 옷이 있어서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돈이 어디서 나서 손주 옷을 사시니? 식당 하는 사람이. 어머니, 그건 좀. 에이, 민감하게 그러지 말고. 사실이잖아. 이런 식으로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결혼 7년 차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어요. 둘째 동생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언니,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괜찮아. 내가 있고 우리가 다 있잖아.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두지 않아. 제 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생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잘해줬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다니.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무렵 시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모텔을 매각하려고 하셨죠. 희은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텔 팔려고 하는데
너희 동생이 공인중개사라면서 좀 부탁해 볼 수 있을까? 네, 말해볼게요. 둘째가 전문가니까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였던 둘째는 그 모텔을 직접 보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언니, 이거 괜찮은 물건이야.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만 잘하면 수익성 좋을 것 같아. 그래. 근데 우리가 숙박업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 괜찮아. 내가 시장 조사해봤는데 최근에 이 지역이 뜨고 있어. 우리네 자매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진짜? 근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각자 저축한 거랑 대출 좀 받으면 될 것 같아. 사실 나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 일에 집중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 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네 자매는 모텔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너희가 모텔을 산다고? 그걸로 뭐 하려고?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보려고요. 동생이 시장 조사도 했고 가능성이 있대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가 뭘 알아서 그런 사업을 해. 돈 다 날릴 텐데. 한번 해보려고요. 내 자매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권리금은 얼마나 줄 거야? 권리금이요? 어머니 건물인데 권리금을 달라고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니까. 장사는 노하우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권리금은 줘야지.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남편과 시부모님은 우리 사업을 비웃으면서도 권리금을 요구했어요. 결국 저희는 권리금까지 주고 모텔을 인수했죠. 언니들, 이제 우리 사업이야. 다들 파이팅하자. 그래. 우리 내 자매가 잘해보자. 걱정 마, 희은 언니.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우리 네 자매는 피나는 노력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언니, 오늘도 예약이 별로 없네. 괜찮아. 우리가 방금 시작했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인테리어도 바꿔야 하고 홍보도 더 해야 할 것 같아. 맞아. 나 요즘 SNS 마케팅 공부하고 있어. 우리 숙소 특별한 점을 더 부각시켜 봐야겠어. 우리는 낮에는 각자 본업을 하고 밤과 주말에는 모텔에서 일했어요. 청소부터 손님 접대, 예약 관리까지 모든 일을 직접 했죠. 내 여자가 무슨 숙박업소를 해. 얼마 못 가 망할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해볼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려.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 사업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죠.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숙소가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 예약 꽉 찼어. 정말? 드디어 우리의 노력이 빛을 보는구나. 이제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겠다. 그래. 이 조정을 잘 넘기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손님이 확실히 늘었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예약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우리 숙박업소는 대박이 났습니다. 언니,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50% 증가했어. 오,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 모두 우리 네 자매가 함께 노력한 덕분이야. 특히 둘째, 너가 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고마워. 성공적인 사업 운영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딸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엄마, 이제 매일 저녁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 그래. 엄마도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전에 제 사업을 비웃던 남편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모텔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네. 응. 내 자매가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안정됐어. 그렇구나. 난 최근에 주식이 좀 안 좋아졌어. 내 사업도, 내 아버지 사업도 요즘 상황이 별로야.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 사업에 참여하면 어떨까? 내가 경영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우리 사업 비웃던 사람이 갑자기 참여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이 더 많잖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내 자매가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잘해왔어. 굳이 새 사람이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이 제 거절에 화를 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여보가 내 골프 연회비 좀 내주면 되겠네. 요즘 내가 좀 빠듯해서. 골프 연회비? 그건 당신이 내야지. 왜 내가 내야 해? 당신이 이제 돈 많이 벌잖아.
그리고 난 당신 남편인데 서로 도와야지. 그동안 당신이 잘 벌 때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남편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됐어요. 골프 연회비, 외제차 할부금, 명품 옷값, 심지어 유럽 여행까지. 제 돈으로 해결해달라고 했죠.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 그동안 당신이 잘 벌 때는 당신이 다 쓰면서 이제 와서 왜 내 돈을 요구해? 그때는 내가 벌었고 지금은 당신이 버는 거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가족? 그동안 당신이 말한 가족이란 건 뭐였어? 너만 편할 때 가족이야? 거절하자 남편은 더욱 심한 행동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을 이용한 협박이었죠.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겠대. 뭐라고? 아빠가 그랬어. 응, 엄마가 골프비랑 여행비를 안 내주면 집 나갈 거래. 딸도 울면서 엄마, 아빠 보내지 마. 하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는데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난 정말 나갈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뭐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일한 건데? 당신이랑 애 때문이잖아. 그건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야. 내가 돈 벌기 시작했다고 당신 사치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이런 다툼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사업이 성공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기은아,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면서 어머니 명품백 하나 사줘.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뭐가 갑자기야? 효도하는 거지. 너희 어머니한테는 선물 많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왜 안 해? 그건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저희를 위해 모아두신 돈으로. 아이고, 말도 많네. 암튼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 맘에 드는 게 있으니까 그거 사줘. 정중히 거절했더니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죠. 기은,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모텔 다시 나한테 파는 게 어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신들한테 판 모텔 말이야.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다시 내가 해볼까 해서.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모텔 팔았던 돈 다 돌려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팔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랑은 이혼이야, 이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잘 됐네요. 뭐? 제가 그동안 망설였던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겠다고요? 제가 찾던 기회를 어머님께서 주셨네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농담한 거잖아. 농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정말 우리 모텔 다시 가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혼이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둘째 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원한 일침을 날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 언니한테 너무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손주에게도 인색하고 이제 와서 성공한 사업까지 빼앗으려고 하시다니.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다 기억나요. 어머님이 식당 하는 사람이 어디서 돈이 나서 손주 옷을 사 하셨던 거. 너희가 뭘 알아서 사업을 해 하셨던 거. 다 기억해요. 그건. 사업 망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잘 되니까 빼앗으려는 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언니, 이참에 정말 이혼해. 그동안 너무 참았어. 시어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을 통보했어요.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한 행동들, 어머님이 한 행동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잠깐.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모텔을 다시 자기한테 팔라고 했어. 안 그러면 이혼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지. 뭐? 어머니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의 가족은 돈만 보면 이성을 잃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허둥지둥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요구 안 할게.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봐. 그걸 당신이 말해? 당신이 딸을 이용해서 나를 협박했잖아. 엄마가 돈 안 주면 아빠가 집 나간대라고 말이야. 그건 그때 화가 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였죠. 제가 계속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이혼해. 좋아. 그럼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해야지. 그 모텔도 내 지분 줘야 해. 무슨 지분? 당신은 한 푼도 투자 안 했잖아. 오히려 비웃기만 했지. 그래도 난 네 남편이야.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좋아. 변호사와 상담해보자. 누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비난했죠. 어머니, 희은이가 이혼하자는데 어머니 때문이라면서요. 뭐? 내가 뭘 했다고? 모텔 다시 팔라고 했다면서요? 왜 그런 말을 해서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해요? 야, 네가 지금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희은이가 이혼 생각 안 했을 거잖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이혼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그들의 본 모습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그랬다.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너도 엄마 명의로 된 재산 다 두고 당장 나가. 무슨 소리예요?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이 돈!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썼는데. 그건 다 갚고 가야지. 미쳤어요?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 가족에서 벗어나야겠구나라고 확신했어요. 결국 저는 딸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응. 잠시 할머니 집에서 지내자. 괜찮지? 응. 나야 좋지. 할머니도 이모들도 다 있어서 좋아. 친정에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희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돌아와서. 무슨 소리야. 너가 이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해서 오히려 자랑스럽다. 너무 오래 참았어. 맞아, 언니. 그 사람들 진작에 잘라냈어야 했어.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도 우리가 다 같이 잘 키울 거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잘 준비했거든요. 박희은 씨, 남편분이 사업 자금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계좌 내역으로 확실히 증명됩니다. 또한 육아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확보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 양육권도 충분히 어머니께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병원 기록을 보면 주양육자가 명확히 어머니였으니까요. 딸아이 때문에 가장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법원은 모든 면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육권도 얻고 모텔에 대한 권리도 지킬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이혼 후에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의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모든 게 당신들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대요.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됐죠. 그에 비해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내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이제는 지점도 내게 됐습니다. 언니, 두 번째 숙소 인테리어 어떻게 생각해? 정말 예쁘다. 이번엔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했네. 응. 첫 번째보다 타겟층을 조금 높여봤어. 가족형이랑 커플형으로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눴어. 역시 우리 둘째가 감각이 좋아. 이러다 숙박업 체인점 만들겠는걸? 뭐,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네 자매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 딸아이도 이제 훌쩍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빠 없이 자란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었죠. 엄마, 나 이번 학교 시험에서 1등 했어.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이모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아.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래, 우리 딸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돈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다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사람은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항상 지지해준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었기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전 남편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전처럼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더군요. 눈이 마주치면 그는 먼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어떤 미움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결단을 내린 제 자신에게 감사해요. 늦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업도 잘 되고 딸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이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지키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